작품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게임의 이름은 유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완전 기대되네요. 예. 저 이거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아주 재밌죠. 초창기에 예. 제가 예.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분을 알게 되고 초창기에 한 10권 미만 쪽으로 읽었던. 그러셨네요. 예. 근데 정말 손에서 책을 뗄 수가 없는. 그렇죠. 놓을 수가 없는. 초창기에 읽으셨던 분들이 예. 아주 이 작품을 통해서 좋아하게 맞아요. 됐다 한 그 댓글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이게 무슨 뭐 로드 무비 같기도 하고 좀 주로 그렇기도 길에서 하고요. 쭉 예. 하시는 거죠. 예. 추격전도 좀 나오고. 맞습니다. 뭐, 예. 자, 게임의 이름은 유괴. 요거는 이번 지금 방송 들으시는 거는 일반 편이고요. 일반 편이고 바로 다음 회차에서 스포일러 편으로. 스포일러 예. 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 편. 작품 조금 더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 작품도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소설인데요. 한 어린 여성을 유괴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과정 중에 벌어지는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일품인 작품이에요. 뭐 무엇보다도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점인 그 술술 읽힌다는 그런 장점이 아주 극대화된 그렇죠. 소설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재밌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제 소설이 재밌다는 거지 유괴가 재밌다는 건 특별 아닙니다. 그렇죠. 요 띠지가 또 예, 소개해 멘트를 주시죠. 끌죠. 예. 날 유괴하지 않을래? 한 여자의 제안으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인생을 걸고 펼치는 게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예, 이게 보통 유괴를 당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무시무시한 상황이잖아요. 아우, 끔찍한 거죠. 근데 날 유괴하지 않을래 하고 유괴를 제안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제안을 예. 하는 아주 재밌게 도발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회차 스포일러로 그렇습니다. 들으시면 되겠고요. 요 일본 출간일은 꽤 됐네요. 예, 2002년 11월에 출간됐고요. 네. 이게 87작품 지금 출간된 것 중에 47번째 작품입니다. 네, 이거 절반을 조금 넘어선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이것도 연재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소설 잡지 게이너라는 그 잡지에 2000년 10월에서 2002년 6월까지 연재가 됐고요. 연재될 당시의 제목이 좀 달라요. 네. 그 게임의 이름은 유괴가 아니고 청춘의 데스 마스크라는 제목으로 연재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단편으로 나왔을 때 제목이 훨씬 더 와닿는데요. 그 내용하고도 잘 맞고요. 예, 단행본으로 나왔을 네, 때요. 예, 단행. 그런데 예. 또 이 청춘의 데스 마스크도 약간 어울려요. 어울려요? 이따가 이거는 좀 아. 더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출간일은 언제죠? 예, 2005년 6월에 그 출간이 됐고요. 네. 그 이게 재밌는 게 책이 뭐 여러 판으로 나왔어요. 2005년 6월에 1판, 2010년 4월에 2판, 네. 2017년 비교적 바로 최근에 작년에? 예, 2017년 11월에 3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교수님께서 판형별로 예. 다 가지고 계시겠다 이것도 이런 뭐 뜻이 되겠네요. 한 대여섯 권 있는 것 같아요. 와, 저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1판인데 이게 1판. 요거는 양장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띠지도 들어있고. 맨 뒷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네. 우리 그 번역을 권일영 선생님 하셨거든요. 맞아요. 권일영 선생님 사인해 하셨죠. 주셨어요. 아, 여기다가 예, 맨 뒤에 세상에 세상에 이 번역자 사인 받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거의 예. 유일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네, 그때 네. 만나 뵀을 때 이게 사인을 네. 해주시면서 네네. 정말 사인 받는 현장에 제가 있었네요. 같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네. 있었어요. 앞면에는 네. 작가한테 받아라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들어오셨죠? 예, 뒷면에도 해주셨고요. 기억납니다. 그럼 히가시노 게이고를 만나셔야 되겠네요. 그거. 약간 판형이 뭐 여러 가지 있죠. 있고 지금 갖고 계신 거는 여기 이게- 가장 최근인가요? 이게 그 2판입니다. 요게 2판. 네. 2판은 이거 페이퍼백이라고 하죠. 그렇죠. 소프트 예. 커버로 나왔고요. 와, 이게 그럼 작년에 나온 3판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양장본인데 1판보다 글쎄요. 값은 많이 올랐네요. 간반이 올랐죠. 그러게 말이죠. 근데 다 조금씩 그 차이가 있는데 예. 다 개성 있게 여기 맞아요. 표지가 좀 그려져 달라요. 제가 있네요. 사진 올려놓겠습니다. 네,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일영 선생님 뭐 저희 그 애청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유명인이시죠. 그러시죠. 당연히.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5권을 그 번역하셨고요. 저희가 다 다뤘어요. 이제 이 게임의 이름은 유괴를 다루면은 네. 그 번역하신 작품은 다 다루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구나. 레몬 호숫가 살인 사건 얼마 전에 다뤘던 좀 서운한데. 또 뭐 하실 수 있겠죠. 편지 환야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요것도 뭐 300
70페이지가 넘네. 예, 374쪽입니다. 요 인기는 얼마나 있었나요, 일본에서? 예, 그 독자 10,000명 팬투표 통해서 이게 그 34위였습니다. 아, 71작품, 소설만 71작품 중에서 34위니까 네. 중간 정도 이제 하는 거였고요. 그러네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음. 그 소설이 아주 그 긴박감 넘치고 재밌기 때문에 네네. 2003년 일본에서 그 제목을 게임이라고 게임. 영어로 이렇게 게임. 게임 이제 A자를 S로 S로, 썼네요. 예, 그 보통 골뱅이라고 예, 하는. 골뱅이 네. S로 해가지고 게임이라는 타이틀로 개봉했고요. 네. 영화 이야기는 뒤에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참. 그 지난 방송에서 그 히가시노 게이고 독자 10,000명 팬투표 요거 내용을 좀 신빙성이 좀 낮지 예.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청취자분이 그 갑구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예. 드렸는데 갑구님이 아니고 탄그레디님이셨어요. 탄그레디님이 요즘 또 뜨거우시죠. 예, 아주 그 두 분 다 이제 예, 많이 그 열심히 댓글 또. 다시고 또 맞습니다. 활동해 예, 주시는데. 갑군님이야 뭐 그럼요. 원조시고요. 예, 그럼요. 예. 2회차 바로 다음 회차 스포일러 버전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 게임의 이름은 6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광고 기획사에서 일하는 크리에이터 사쿠마는 인생을 하나의 게임이라고 여깁니다. 그가 손을 대서 성공하지 않은 게임이 없어요. 그러나 대기업 부사장에게 자신의 광고 기획이 좌절되는 난생 처음의 굴욕을 맛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사쿠마에게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부사장 딸의 가출 현장을 목격한 것이에요. 첩의 자식이란 이유로 무시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가스라기 주리인데요. 부사장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복수를 계획합니다. 두 사람의 작전은 바로 범인과 피해자가 파트너가 되어 펼치는 전대미문의 6회 게임입니다. 사쿠마는 게임의 달인답게 기막힌 방법으로 순조롭게 일을 진행하지만 단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에게 마음이 기운다는 것이에요. 게임의 사적인 감정은 금물인데요. 당연하죠. 하지만 끌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소설이 되죠. 네, 그렇죠. 한편 부사장 쪽에서도 최후의 한 수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누가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은 안 궁금하시죠? 알고 계시죠? 알죠. 읽으신 분들 아마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예전에 읽으셨던 분들은 잘 기억 안 나실 텐데. 맞아요. 예. 예,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예. 이 작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했던 그 매스크레이드 2부에서도 이제 네. 다뤘는데 너무 재밌었죠. 이 매스크레이드 시리즈가 아주 인기잖아요, 요즘. 네, 네. 근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보니까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게임의 이름은 6위에서도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게임의 이름의 6위에는 2002년도 작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매스크레이드 시리즈 1편 호텔이 2011년에 출간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9년 정도 나중에 출간돼 이렇게 되는데 그 매스커레이드 시리즈 1편보다도 한참이나 앞서서 그 가면 뭐 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게임의 이름의 6회가 잡지에 연재될 당시 제목이 청춘의 데스 마스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그 대화 아래의 대화가 그 유괴를 당한 여성 그리고 유괴를 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남성 사이에서 가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네. 주리와 사쿠마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누구나 그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 그 가면을 벗기려고 하면 안 돼. 누군가의 행위에 일희일비한다는 건 무의미한 일이지. 어차피 가면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나도 가면을 쓰기로 했어. 어떤 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면.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기대하는 가면이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우등생을 연기한 건 아니야. 어렸을 때는 개구쟁이 가면을 쓰고 조금 지나서는 반항기의 가면을 썼어. 그 뒤에는 사춘기의 가면, 장래를 고민하는 청년의 가면. 어쨌든 어른들이 익숙해지기 쉬워야 한다는 게 포인트야. 믿어지지 않는데? 대단한 건 아니야. 게다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편할 때가 많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상대는 가면에 말을 걸고 있을 뿐이지. 나는 그 가면 아래서 혀를 내밀면 돼. 그러면서 다음에는 어떤 가면을 쓰면 상대가 기뻐할까 생각하는 거지. 인간관계란 원래 번거로운 거야. 그렇지만 이 방법을 쓰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거든. 맨 얼굴을 드러내면 언제 어느 때 얻어맞을지 몰라. 이 세상은 게임이야. 상황에 따라 얼마나 적절한 가면을 쓰느냐 하는 게임. 예. 이렇게 젊은 이제 여성으로 대학생으로 나오는데 이게 좀 더 목소리를 저 여성답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유, 이게 한계예요, 한계. 잘 어울립니다. 여성이라 정말로 생각하고 아주 들어주셨어야 좋습니다. 돼요. 예. 그 가면을 쓴다는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스포일러라 그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그래서 이 가면 얘기를 했구나라고 할 정도의 기가 막힌 그 반전이 나옵니다. 반전이 있다는 거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포일러라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앞서 말씀해주신 이 책을 이제 번역하신 분이 권일영 선생님이신데 예. 역자 후기가 아주 좋은 분으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작품에도 역자 후기가 있나요? 아주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게임의 이름의 유괴는 그 권일영 선생님께서 그 히가시노 게이우의 책을 처음으로 번역한 작품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5권 중에서 번역하신 5권 중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책이라 이제 의미가 남다르죠. 근데 이 권일영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책만 하시는 게 아니고 영어도 영어도 번역을 하시잖아요. 중국어도 하신대요? 예, 중국어도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 그러세요? 들으셨죠. 예, 잘 읽으시고 대단하시다, 아주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그 이 책이 이 게임의 이름의 유괴가 그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게 2005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이군요. 그렇죠. 예. 그때만 해도 히가시노 게이고가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 작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대단하다는 거를 꿰뚫고 계셨고요. 이분이야 뭐 원서로 다 읽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히가시노 게이고 카페를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카페 만든 게 2005년 4월에 그 히가시노 게이고 카페를 설립하셨는데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그 언저리에 그 언저리입니다. 왜냐면은 게임의 이름의 유괴 책이 2005년 6월에 한국에서 그러니까요. 출간됐거든요. 네. 2달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 책을 번역하시면서 아마 카페도 만드셨고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역자 후기에서 이 책의 역자 후기에서 그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의 아주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작가의 글쓰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이거 권일영 선생님이 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히가시노 게이고와의 만남은 즐거운 일입니다. 스케일이 큰 장편이나 연작 단편들이나 늘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작가입니다. 말하자면 신뢰할 만한 브랜드인 셈입니다. 그에게 붙는 수식어는 베스트셀러 작가, 일본 최고의 이야기꾼 정도입니다. 작품 경향이나 장르를 특징으로 잡아 한마디로 이런 작가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묵직한 감동을 남기는 사회성이 강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정통 추리소설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뛰어난 본격 추리물도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서스펜스물도 있고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기 힘든 유머러스한 작품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 모두를 관통하는 그의 특징은 너저분한 수식을 배제한 날렵한 서술에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는데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에서도 그런 특징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은 경쾌한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괴를 소재로 한 소설 가운데 이만큼 경쾌하게 전개되는 작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아주 그게 첫 이제 번역하신 거기 때문에 네.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신 예, 거죠? 소개를 하셨는데 아주 적확하게 정말로 정확하기도 하고 적확하기도 하고 정말 잘 소개를 하셨고요. 네. 또 마지막에 그 유괴를 소재로 한 소설 가운데 이만큼 경쾌하게 전개되는 작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그럼요. 했는데 그러니까 유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무거움이 그 있잖아요. 무시무시하고 네, 절대 당연하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아주 유쾌하고 경쾌하게 그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그러셨잖아요. 영화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소설이 인기 있자 이제 2003년도에 그 게임이라는 타이틀로 개봉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 소설과 영화가 이제 좀 많이 다릅니다. 아니 이게 2002년도에 일본에서 출간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영화로 만들어졌고 일본은 빨리 만들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많이 근데 좀 달라요. 소설과 영화가요. 아, 그래요? 예, 그 스포일러라 자세히는 이제 이야기 못 하는데요. 예. 이 끝부분, 끝에 한 4분의 1 정도 부분이 네.
그 영화와 소설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뒷부분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소설에서는? 재밌는데, 네. 근데 소설이 약간 좀 급작스럽게 끝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영화는 그 뒷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덧붙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영화라면은 소설의 끝보다는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네. 그 잘 만들었고요. 그 남자 주인공 또 여자 주인공이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 남자 주인공은 사쿠마 역으로 후지키 나오히토라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1972년생이고 1995년에 그 영화 꽃보다 남자로 데뷔를 했고요. 네. 또 뭐 호타루의 빛, 뭐 이런 그 호타루의 빛? 예. 그거 드라마 아닌가요? 드라마입니다. 예, 이것도 그 영화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유명하고 그래서 드라마 뭐 영화 뭐 배우기도 하고 또 가수이기도 해요. 아. 일본은 보니까 이 배우와 가수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 되는 건 다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다 그렇게도 하고 또 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예, 여자 주인공이 아주 또 유명해요. 네. 그 주리 역으로 나오는 그 나카마 유키에라는 배우인데 이게 1979년생이고요. 네. 이 국민 여배우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배우입니다. 이 NHK 홍백 가합전이라고 연말에 하는 그 유명한 그 연말 무슨 뭐 그 연예인들 나와서 막 하는 그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에 사회도 여러 차례 볼 정도였고요. 근데 최근에 그 2018년도 올해죠. 네. 그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축하할 일이네요. 예, 아주 잘 되었는데 근데 이게 그 남편이 네. 14살이나 연상인데 네. 이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아, 근데 이것도 그 공식적으로 예, 일본에서 다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많이 알려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알려진 지금?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뭐 영화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예, 재밌습니다. 네. 아주. 예. 게임의 이름은 유괴. 이 책에서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유머가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아주 뭐 그 위트라고 할까 유머라고 할까인데요. 네. 그 유괴범에게 유괴당했던 주리가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게 되게 되거든요. 이제 돈을 받고 돌려주게 뭐 되는 설정인데 네네. 그러면 이 경찰들이 유괴범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텐데 왜냐하면 네. 눈은 가리고 있는 걸로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유괴범의 목소리가 어떻느냐 하고 이제 이 주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어떨까 얘기를 합니다. 네.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목소리를 닮았다고 하는 게 어떠냐. 아, 그 배우요. 그 잘생긴 배우. 갈릴레오 시리즈 배우죠. 네, 네. 유가와 교수. 유가와 교수요. 예.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이 책이 그 게임의 이름은 유괴가 출간될 당시에는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갈릴레오 시리즈에 출연하기 전이에요. 아, 그럼 이거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원래 이분을 좀 좋아했던 것 좋아했고 같아요. 좀 예.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맞습니다. 뜻이 되겠네요. 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나오고 사실 요런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위트 넘친 유머는 뭐 전에도 설명드린 것 중에 몇 가지 나오는 게 있죠. 그 성녀의 구제에서 보면은 그 소설 속에서요. 그 유가와 교수가 기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근데 그 음악을 부르는 가수가 후쿠야마 마사하루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는 가능한 게 그 갈릴레오 시리즈에 이미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 성녀의 구제를 쓸 당시에는 이미 후쿠야마 마사하루는 갈릴레오 시리즈에 출연하기 때문에 이제 그 그게 장면을 가능했죠. 넣지는 않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제 위트 넘치는 장난을 맞습니다. 친 거다 이렇게 뭐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유성의 인연에서도 네. 그 소설 마지막 부분에 그 구사나기 형사, 뭐 가가 형사 이야기가 나오죠. 맞아요. 이것도 말씀하셨었죠. 그 형제들이 가짜 형사. 가짜 형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주 재밌었고요. 예, 그때 뭐 나는 구산하기로 이제 갈릴레오 시리즈 예, 나오는 맞습니다. 다른 한 명은 가가라고. 예, 아주 웃기고 그 빵 터질 정도로 웃긴 네. 설정이었죠. 네, 예. 이게 이런 게 참 그 중간 중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 이게 범죄 소설이고 뭐 미스터리고 하지만 좀 가볍게 읽힐 수 있도록 만드는 맞습니다. 것 같기도 해요. 예, 독자 댓글도 좋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댓글을 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넘어갈까요? 예, 플래티나 데이터 얘기 잠깐 좀 해주시고. 그럴까요? 그 지난번에 했던 그 플래티나 데이터에서도 네. 아주 좀 재미있는, 뭐 웃기진 않은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면은 그 천재 남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천재 남매가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학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니까 좀 나오면 눈이 번쩍 그렇군요. 뜨이더라고요. 자, 지금 독자 댓글을 할 시간이 없어서 예.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끝으로 게임의 이름은 유괴 총평을 좀 해주시고 예. 뵙겠습니다. 게임의 이름은 유괴는 그 명작의 반열에는 오를 정도는 아닌데요. 가독성 측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왜요? 저는 주고 싶습니다. 명작의 반열에 올리고 싶은데. 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설이 너무 진중하거나 심각하지 않아서 이 복잡한 머리를 식히려는 독자들에게는 딱인 작품이에요. 그렇지만 이 소설의 후반부에 펼쳐지는 반전은 추리소설 꽤나 읽은 독자라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대단합니다. 네, 오늘 또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하여간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다양한 그 소설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네. 자, 책 내용이 어떤지 스포일러 버전 시작하겠습니다. 중견 광고 홍보 기획사에 근무하는 사쿠마 슌스케는 달고 다른 회사원이지만 능력은 출중합니다. 오며 가며 만난 여러 여자들과 잠자리도 서슴지 않지만 딱히 한 여자에게만 집중하지 않는 세속적인 남자예요. 그날도 사귀던 여자에게 이별을 고하고 회사에 출근을 한 그 사쿠마를 상사가 급하게 불러서 가보니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를 기획하고 있던 큰 자동차 회사의 신차 발표회 캠페인이 전격적으로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쿠마가 팀장으로 있으면서 온갖 고생을 해가며 기획했던 캠페인인데 갑자기 중지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전격적으로 중지된 사연을 알아보니 그 자동차 회사 부사장인 가스라기라는 사람이 중지시킨 것이에요. 가스라기 부사장은 능력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 회장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가스라기 부사장이 이번 캠페인을 시작부터 다시 하라고 하며 특히 캠페인 팀장인 사쿠마를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쿠마는 술이 얼큰하게 취한 채로 그날 밤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다가 택시 운전사에게 어느 곳으로 가달라고 하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자동차 회사 부사장인 가스라기의 집이었어요. 술이 취한 김에 부사장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져보려는 심산으로 객기를 부린 것이었는데 막상 집 앞으로 다가가자 거대한 저택의 위용에 지레 겁을 집어먹고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부사장의 집 담 너머로 누군가가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목에 숨어서 지켜보던 사쿠마는 처음에는 도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젊은 여자였어요. 얼굴을 얼핏 보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그녀는 담을 넘어오자마자 얼른 길로 나가 택시를 잡는 것이 아닙니까? 사쿠마는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자신도 얼른 택시를 잡아타고 앞의 택시에 탄 여자를 미행하게 됩니다. 여자가 내린 곳은 어느 호텔 앞인데 사쿠마도 내려서 그녀가 들어간 호텔로 들어가 보니 이 젊은 여성은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프론트에서 물어보는데 방이 없다는 것이에요. 힘없이 발길을 돌린 여성은 옆에 있는 다른 호텔로 들어가지만 그곳에도 방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쿠마는 이 여성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해서는 방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란 여성이 경계를 하며 무시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사쿠마는 그녀의 뒤에 대고 가스라기라는 성을 부릅니다. 이 여성이 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자 사쿠마는 자신의 명함을 주며 자신이 왜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따라왔는지 설명을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여성의 이름은 가스라기 주리라고 합니다. 자신은 가스라기 부사장의 딸이라고 하며 자신이 집을 도망치듯이 나온 이유는 자신이 가스라기 집안의 친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자신의 어머니와 가스라기 부사장이 젊었을 적에 바람을 피워서 자신이 태어났고 어머니가 죽자 가스라기 부사장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본처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은 치하루인데 그녀와 싸우고 나서 집에서 가출했다는 것이에요. 굳이 담을 넘어서 도망 나온 이유는 집 앞의 CCTV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점에 사쿠마에게 들킨 것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쿠마는
가스라기 부사장의 딸인 주리라는 여성을 일단 호텔에 재워주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 출근을 하니 가스라기 부사장이 회사에 와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데 회의가 끝나고 사쿠마가 인사를 하러 다가가자 사쿠마를 무시하며 인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에 큰 굴욕감을 사쿠마는 느끼게 되고요. 퇴근 후 호텔에 있는 주리를 보기 위해 사쿠마가 가니 주리는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은 완전히 가출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에 사쿠마의 머릿속에서 특별한 계획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일명 유괴 게임인데요. 이 이야기를 주리에게 꺼내자 주리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유괴 게임의 시나리오는 이런 것입니다. 굴지 자동차 회사 부사장인 가스라기의 딸 주리가 괴한들에게 유괴를 당하고 괴한들이 3억엔이라는 큰 돈을 요구하게 되고 그 돈을 받은 다음에 주리를 풀어준다는 계획인 것이에요. 3억엔을 받게 되면은 그 중에 3천만엔은 사쿠마가 갖고 나머지 2억 7천만엔은 주리에게 준다는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을 들은 주리는 아주 좋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사쿠마와 주리는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꼼꼼히 앞뒤 상황을 살펴보며 계획을 짭니다. 결국 주리 유괴 계획을 꼼꼼하게 만든 사쿠마는 주리의 아버지인 가스라기에게 팩스로 연락을 하게 되고 주리를 유괴해서 데리고 있으니 돈 3억엔을 준비하라고 하고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은 자동차 동호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통해서 하자는 팩스를 보내게 돼요. 다음날 주리를 자신의 집에 있으라고 하고 사쿠마는 회사에 출근해 있지만 가스라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드디어 글이 올라왔어요. 자신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가스라기가 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주리가 안전하게 있는지도 확인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사쿠마와 주리는 어떻게 하면 주리가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시켜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화를 거는 것은 추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나누는데 갑자기 전화 이야기가 나오자 주리가 자신이 가출한 후에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친구가 미국으로 가 있어서 자동응답기에 자신이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사쿠마가 깜짝 놀라게 되고 그 메시지를 친구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듣게 되고 전화를 건 시간이 나오게 되면 가짜 유괴가 들통나게 될 거라고 하면서 가짜 유괴 게임을 중단하자고 합니다. 이에 주리는 그 친구 집의 열쇠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친구 집에 가서 메시지를 지워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이에 사쿠마와 주리는 차를 몰아서 주리의 친구 집에 가서 주리가 전화 메시지를 지우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아무에게도 안 들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 가운데 있는 사쿠마에게 주리가 갑자기 어느 장소에 가보자고 합니다. 그곳은 바닷가 끝의 반도이고 풍경이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서 결국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육체 관계를 갖게 됩니다. 다음 날 드디어 자동차 동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리의 아버지가 거래에 응하겠다는 응답이 올라왔고 어떻게 3억엔을 전해줄지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사쿠마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받다가 숨어있는 경찰에게 걸릴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에 사쿠마는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 방을 하나 예약을 하고 그곳에서 추적에 걸리지 않을 대포폰으로 딸인 주리를 시켜서 가스라기에게 통화를 통해 가방을 특정한 곳으로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사쿠마는 호텔방에서 망원경으로 혹시 뒤따르는 경찰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뒤따르는 경찰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일부러 접선은 펑크를 냅니다. 다음날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왜 펑크를 냈느냐면서 자신은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는 메시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한편 주리는 사쿠마의 집에 계속 있게 되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주리의 사진을 뒤에서 몰래 사쿠마가 한 장을 찍습니다. 결국 이 사진은 뒤에 있을 중요한 사건의 복선이 되는데요. 결국 사쿠마는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통해 주리의 몸값 3억엔을 무사히 받아내게 되고요. 약속대로 3천만엔만 자신이 갖고 2억 7천만엔은 주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주리를 풀어주는데 주리에게 유괴 게임인 것이 들키지 않도록 혹독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경찰서에 가서 할 이야기들을 달달 외우게 한 다음에 주리를 돌려보내는데 두 사람 다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한 사쿠마는 편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을 지내다가 문득 자동차 동호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주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돈은 지불했는데 왜 주리는 돌아오지 않고 있느냐는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아니, 주리가 돌아간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올라오다니 사쿠마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함정인가도 생각되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사쿠마는 모든 일이 잘 끝났다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다시 불안감이 마음에 생기게 된 채로 열흘이나 지나게 되고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서 근무 중에 놀라운 뉴스를 회사 TV를 통해 보게 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일 정도로 놀라운 뉴스였는데 그것은 가스라기 부사장의 딸 주리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뉴스를 동료 직원들과 함께 보던 사쿠마는 너무나 놀라게 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TV 화면에 나오는 주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주리가 아닌 것이었어요. 다른 여성의 얼굴 밑에 주리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나와 함께 있던 여성인 주리는 누구이며 TV에 행방불명되었다고 나온 주리는 또 누구인가? 정신이 얼어붙은 사쿠마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 있던 여자는 주리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가스라기 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과 함께 있던 주리가 자신의 아버지와 직접 통화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과 있던 여자가 주리가 아니라면 아버지가 그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TV에 행방불명되었다고 나온 여성이 다른 여성이 주리라니요.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마냥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안고 사쿠마는 결국 다음날 주리의 배다른 여동생인 치하루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가 보게 됩니다. 치하루는 집안의 복잡한 일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사쿠마는 치하루의 친구들에게 치하루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치하루에 대해서는 입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었다고 사쿠마를 피하는데 겨우 한 학생을 구슬려서 그녀로부터 치하루에 대해서 듣게 되고 결국 치하루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그 사진을 본 사쿠마는 깜짝 놀랍니다. 치하루의 사진이라고 보여준 핸드폰 화면에는 다름 아닌 자신과 유괴 게임을 꾸민 주리의 얼굴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주리는 사실 주리가 아니라 치하루였던 것이에요. 즉 가스라기 부사장의 집을 가출한 여성은 주리가 아니라 치하루였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왜 치하루는 자신이 주리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진실을 모르는 사쿠마는 불면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난 후에 TV를 통해 더욱 놀라운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행방불명되었던 주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였어요. 그런데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놀라운데요. 그곳은 다름 아닌 사쿠마와 주리라고 알고 있던 치하루가 차 안에서 육체 관계를 맺은 바로 그 해변가였어요. 더군다나 주리의 시신에는 어떤 남자와 육체 관계를 맺은 흔적이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은 사쿠마는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생각에 빠진 사쿠마는 자신의 머릿속에 어떤 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자동차 동호회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그곳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가스라기 가스도시귀야. 중요한 용건이 있다. 급히 연락 바란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그쪽도 할 것이다. 연락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쪽의 정체는 이미 알 테니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겠지. 직접 전화를 해도 전혀 상관없다. 다만 수사당국에서 눈치채는 일은 없도록. 그럴 경우 양쪽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건 당신도 알 것이다. 이쪽은 현재 복잡한 상황을 거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만약 이틀 안으로 연락이 없을 경우엔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가스라기 치하루를 데리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예, 사쿠마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그 자신의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무거운 몸으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데
안방 문이 슬며시 열리면서 놀라운 얼굴이 나타납니다. 다름 아닌 자신이 줄이라고 알고 있던 치하루가 나타난 것이에요. 치하루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주는데 그 전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치하루는 집에서 언니인 주리와 다투다가 주리를 날카로운 가위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무서워서 엉겁결에 집을 도망쳐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치하루가 담을 넘던 현장을 목격한 사쿠마가 따라와서 호텔 잡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고, 심지어 유괴 게임을 제안하게 되자 치하루는 이 상황을 자신의 아버지인 가스라기 부사장에게 낱낱이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가스라기 부사장은 이 상황을 자신의 딸인 치하루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 끝에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즉, 죽은 주리는 해변가에 갖다 묻고 주리는 유괴범들에게 유괴된 다음 살해당한 것처럼 꾸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쿠마가 데리고 있던 치하루는 결국 몸값을 주고 풀려나게 되지만 죽은 주리가 유괴된 것처럼 꾸며야 했기에 돌아오지 않고 행방불명된 것처럼 언론에 실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쿠마는 이런 사실을 알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유괴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가스라기는 이렇게 해서 자신의 딸인 치하루가 살인죄로 붙들려 가지 않게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사쿠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에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치하루와 하고 있는 동안 치하루가 냉장고에서 꺼내온 와인을 사쿠마는 목이 말라서 같이 마시는데 갑자기 사쿠마는 머리가 띵해지면서 어질어질해집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치하루가 미리 냉장고에 있는 와인에다 약을 타두었던 것입니다. 사쿠마는 결국 이렇게 자신도 죽게 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중에도 치하루에게 컴퓨터 파일이라는 말을 쥐어짜내서 말하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사쿠마는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는데 자신의 앞에 치하루의 아버지이자 이 모든 사건의 조종자인 가스라기 부사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 사람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사쿠마는 왜 자신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는데 가스라기 부사장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사쿠마가 가진 히든 카드를 보고 싶어서 극한까지 몰아붙였다고 하는데 사쿠마가 쓰러지며 했던 말인 컴퓨터 파일이 바로 그 히든 카드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진은 뭐냐면은 치하루가 사쿠마 집에 머물 때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이 사진이 만약 경찰에 넘어가게 되면 모든 전말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스라기 집안으로서는 치명적인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가스라기 부사장은 사쿠마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이렇게 모든 사건은 끝이 나게 되고 아마도 주리가 동생인 치하루에게 죽게 된 사건은 영원히 묻혀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게임의 이름은 6의 스포일러 버전 듣고 계신데 줄거리를 소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수작 아닌가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만들잖아요. 그 중간 이후부터 벌어지는 그 반전은 진짜 뭐 추리소설 뭐 평론가 아니라 대가라 할지라도 생각조차 못했을 만큼 아주 놀라운 반전이 펼쳐지죠. 유괴를 이제 피해자가 역할을 하는 거죠. 피해자 역할을 그렇죠. 해서 하는 이것도 참 신선한 놀라운데 그 이후에 또 반전이 대단합니다. 그 자매가 서로 뒤바뀌게 역할을 했다는 그런 것들이 정말 놀랍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재밌게 봤죠.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교수님 이제 남들 재밌다고 하는 걸 무조건 재밌다고 얘기 안 하시니까. 재밌게 봤고요. 제가 그 평들을 좀 봤는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재밌게 본 분들이 많고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죠.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요걸 읽었으니까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끝이 다른지. 영화도 상당히 재밌고 끝이 좀 다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